네, 역사적인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약진으로 코스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른바 꿈의 지수 5,0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새해 들어서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른 랠리, 어디에서 가장 큰 동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좀 인상 깊었던 코멘트가 있네요. 네. SK하이닉스를 먼저 얘기하셔서 네. 보통 우리가 주식 얘기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하는데 그렇죠. 어느덧 언론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가요. 그만큼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모든 시장에서는 이렇게 SK하이닉스를 주목을 하고 있고 또한 삼성전자도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불장이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기대치가 커지는 거겠죠. 지금 삼박자가 잘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끌어올렸고요. 거기에 보면은 유동성이 끌어올라가니까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고 또한 기대치만큼 또 이익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마지막 삼박자 중에 마지막은 역시나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상법 개정 1, 2차 통과됐고 이 3차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이 삼박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장중 5,000피 시대를 이제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코스피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좀 쏠림 현상이 심하죠. 양극화가 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주,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이쪽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양극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도주에 투자해야 되는 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잘 오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안 올랐으니까 오르겠지라고 투자하다 보면은 손실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주도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 왜?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돈키호테처럼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는 영역인 거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복병을 지금 고려해 보아야 되는데 이게 지난 밤에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17% 빠졌습니다. 장중으로 크게 빠졌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빠졌느냐?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인텔이 밝힌 1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125억 달러를 예상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1분기에 이게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영업치와 영업이익치와 실제 실적, 요게 이제 괴리감이 커지면 주가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게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기대하는 바와 실제 기업이 내는 영업이익 이게 괴리감이 커지면 언제든지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또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만 전자를 찍은 삼성전자 시장에서는 벌써 20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반도체 가격 오르고 대형 파트너십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쯤 되면 주도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건 확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투자는 본인의 몫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거야, 호황일 거야라고 이제 확신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근데 내가 이제는 공부를 해봤더니 지금의 사실 고점은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안 이어질 거야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 못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시장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증권가 리서치들은 어떻게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본다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은 계속 나올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 높게 잡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리서치 보고서를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PER이라는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PR은 단순해요. 그냥 지금의 주가가 그 회사의 단기 순이익보다 몇 배의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몇 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PER이 9.3배, 그다음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애플은 이제 3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 이제 주가가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보다 몇 배 더 높냐? 삼성전자는 9배면은 사실 애플보다 한참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주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PER은 포워드 PER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추정이에요.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이제는 이 회사의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 대비 이렇게 이제 주가 비율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PER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애플과 비교하면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포워드 PER이 30배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더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런 그 주가 수익 비율을 이제는 보고 판단하게 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포워드 PER입니다. 앞으로의 정말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관련 있는 거죠.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남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웃지 못하는 쪽도 생기는데요. 코스피가 5천선을 넘어서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수가 800포인트를 넘게 뛰었으니까요. 네. 이러한 분위기는 또 앞으로 증시 흐름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 아마 지금 공매도 하신 쪽은 아마 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5,000피 사실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져야지만 수익을 보는 세력인데 주가는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아이러닉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숏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그게 뭐냐 그러면 떨어져야지만 이익을 보는데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럼 손실 구간이 점점 더 커집니다. 야, 그럼 안 되겠다. 빨리 내가 빌렸으니까 이거 빨리 갚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숏 커버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지금은 숏 스퀴즈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매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얼추 놀래갖고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마 큰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공매도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또 이제는 수익을 보는 게 인버스 상품 투자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지금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여기도 아마 큰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주식에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울상을 짓고 있는데, 근데 뭐 앞으로 그러면 떨어질 일이 맞느냐? 오를 이유가 맞느냐? 이걸 본다 그러면 아직 상승의 이유가 좀 더 있어요. 네. 이게 3차 상박 개정입니다. 자사주 소각 실제 이제는 의무 소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금융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금융주들은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자사주 의무 소각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의 이제는 상승 이유가 더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저평가가 고착된 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출발이 좀 늦은 걸로 봐야 할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코스닥도 여기도 양극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코스닥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알테오젠이죠. 이 알테오젠 종목이 이제는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상장하면 알짜배기 회사가 다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빠지다 보니까 야, 코스닥은 힘을 더 잃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승의 이유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바이오주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이오주가 이 플랫폼에 대한 수출이 더 공고해질수록 저는 뭐 코스닥 시장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쪽만 쏠리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한 관심들만 많으신데, 일단 코스닥도 분명히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저보러 지금 투자하라 그러면 역시나 주도주 중심으로 좀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자산도 오르고 있어요.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은값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새 3배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지금이라도 더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적립식으로 네. 그냥 계속 담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값 같은 경우에는 1년간 80% 이제 폭등했고요. 은값은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에 3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 장롱에 숨겨둔 이 은이 있다. 있다면. 그러면 네. 저는 팔지 말아라. 뭐 급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왜? 상승할 이유가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가 점점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높아집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EU, 그러니까 8개 나라에 대한 관세 폭탄. 물론 이거 철회했지만은 일단 그때도 사실상 금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쾌재를 질렀어요. 왜 그러냐면 또 불확실성이 커지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은 오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이슈 터진 이후에 금값과 은값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확실성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굉장히 높아지고요. 전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요. 또한 특히 은이 더 많이 오른 이유는 역시나 산업재 수요도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딱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은은 안전자산과 이 산업재 수요가 같이 붙어 있는 네. 자산이다 보니까 은에 대한 이제는 상승폭이 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떨어지면 더 무섭게 떨어지는 게 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 좀 변동성을 주의하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의 AI 워낙 지금 수혜가 많고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지가 이제 주목됩니다.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매물을 팔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네, 시간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세율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양도세 기본 세율이 이제 6에서 45%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중과 세율이 붙어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는 내가 양도를 했을 경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에서 20%포인트가 되고요. 3주택자 이상에서는 기본 세율에서 30%포인트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보시다시피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네. 그럼 45%의 3주택자예요. 조정 지역 서울에서 팔아요. 그럼 거기에서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75%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 붙으니까 82.5%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매도했습니다. 차익이 생겼는데 거기서 82.5%를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안 팔죠. 예.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만약에 5월 9일까지인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런 배제가 만약에 끝난다. 세제 혜택에 대한 배제가 끝난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안 파는 아마 잠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82.5% 낼 바에야 그냥 만약에 증여를 해두든지 아니면은 그냥 팔지 않든지 버티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잠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5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 다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세 중과 예외를 기간을 늘려줄지 아니면 정말 종료시킬지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종료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주택자 중심에서 보유세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팔아야 될 거고 나는 그냥 버티겠다 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는 현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